안녕하세요. SAC9 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수필, 윤호영 작품 수필 참새를 같이 강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필하면은 뭘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지요? 수필은 여러분들 신변잡기를 떠올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원래 수필의 특징 자체가 신변잡기적이고요. 이 신변잡기라는 말을 알고 있으면은 수필의 성격이 다 잡힌다고 얘기를 했죠. 자, 뜻풀이를 들어가면 자신의 주변에 잡스러운 또는 잡다한 일을 기록했다. 이게 신변잡기죠. 그래서 자신의 일이니까 고백적이고요. 주변의 일이니까 뭐 소재 제한은 없습니다. 소재 제한은 없고, 그 다음에 잡스럽다, 잡다하다 비전문적이고요. 비전문적. 그리고 일을 기록했다, 사실적이죠. 그 다음에 이게 자기 일이기 때문에 경험적입니다. 자, 그리고 수필은 항상 자기가 경험한 다음에 글을 쓰죠. 회상적이죠. 자, 그리고 수필을 분석을 할 때는 시어하고 똑같이 정서, 외, 표현기법 이렇게 정예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상이 참새입니다. 그러면은 이 화자가 수필도 수필 서술자 아닙니다. 서술자는 사건을 풀이해주는 사람을 그런 목소리 서술자로 그러고 여기는 화자죠. 자, 그러면 이 작품의 화자가 참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짹짹짹짹짹 무참새에 조잘되는 소리 청각적이 되겠네요. 반가운 소리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벌써 아침나절인가? 오늘도 맑고 고운 아침, 울타리에 햇발이 들어 따스하고 명랑한 하루를 예고해주는 귀여운 것들에 조잘되는 소리다. 기지개를 펴면 눈을 비빈다. 캄캄한 밤이 아닌가? 전등의 스위치를 누르고 책상의 시계를 보니 새로 3시다. 새벽 3시. 형광등만 훤하다. 낚였어요. 예. 다시 눈을 감아도 금방 들렸던 참새 소리는 없다. 눈은 멀거니 천정을 직시한다. 참새는 공작같이 화려하죠. 자, 여기 볼까요? 여기는 자기 경험이 들어가 있다. 그쵸? 어떤 경험입니까? 참새 소리가 짹짹짹짹 나가지고, 이제 아침적이 일어났는데, 어이구, 새벽 3시네. 네, 그러면서 참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색적이 되겠네요. 우리가 앞에서 수필의 특징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각각의 작품마다 개별적인 특징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읽어가면서 체킹을 해주면 되겠고, 사색적이에요. 참새는 공작같이 화려하지도 학같이 고귀하지도 않다. 꾀꼬리 아름다운 노래도 접동새 구슬픈 노래도 모른다. 시인의 입에 오르내리지도 완상가에게 팔리지도 않는 새다. 그러나 그 조그만 몸매는 귀엽고 매끈하고 색깔은 검소하면서 조촐하다. 어린 소녀들처럼 모이면 조잘된다. 아무 기교 없이 솔직하고 가벼운 음성으로 제깔제깔 조잘된다. 쫓으면 후루룩 날아갔다가 금방 다시 온다. 우리나라 방방곡곡 마을마다 집집마다 없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가 생각하는 참새는 뭔가 좀 소박하고 뭐 귀엽고 뭐 친근하고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진달래꽃을 일명 참꽃이라 부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삼천리 강산 가는 곳마다 이 연연한 꽃이 봄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데가 없어 기쁘든 슬프든 우리의 생활과 떠날 수 없이 가까웠던 까닭이다. 자, 우리의 생활과 가깝다. 그래서 참꽃. 민요시인 김소리 다른 꽃 다 버리고 오직 약산의 진달래를 노래한 것도 다 이 나라의 시인인 까닭이다. 하고한 새가 많건만 이 새만을 참새라 부르는 것도 같은 뜻에서다.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유추가 되겠죠. 글쓰기 방식 유비추리 유추. 이 나라의 민요 시인이 새를 노래한다면 당연히 이 새가 앞설 것이다. 우리 집 추녀에서 보금자리를 하고 우리 집 울타리에서 자란 새가 아닌가? 이 새 울음에 동창에 해가 들고 이 새 울음에 지붕에 밭꽃이 피었다. 미물들도 우리와 친분이 같지가 않다. 제비는 반갑고 부엉새는 싫다. 까치 소리는 반갑고 까마귀 소리는 싫다. 이 참새처럼 한 집안 식구들이 살아온 새도 없고 이 참새 소리처럼 아침에 반가운 소리도 없다. 위어 긴 목소리로 새 쫓는 소리가 가을 들판에 메아리 친다. 들곡식을 축내는 새들을 쫓는 소리다. 그렇게 보면 참새도 우리에게 해로운 새일지 모르지만 봄, 여름에는 벌레를 잡는다. 논에 호수아비를 해안치고 새를 쫓아 나락 먹는 것을 금하기는 하지만 쥐잡듯 잡아 없애지는 않는다. 만일 참새를 없애자면 그리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반드시 추녀 끝에 서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매몰하지도 않았고 이삭이나 북대가리나 곁속인 나달, 수채의 바풀에게까지 인색하지는 아니했다. 새를 쫓는다라고 하지 않고 새를 본다라고 하는 것도 애기같이 귀엽게 여긴 부드러운 말씨다. 그리하여 저녁 때는 다 같이 집으로 돌아온다. 자, 요 부분에서는 참새와 사람들의 어떤 공존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새를 쫓는 게 아니고 새를 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며 황금빛 들판에서 푸른 하늘을 향하여 위어 위어 새 쫓는 소리도 유장하기만 하다. 새 보는 일은 대개 소녀들의 일이다. 문득 목단이 모습이 떠오른다. 자, 지금 이 사람 새벽에 일어나서 새소리 듣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참새의 어떤 생김새 모습에 대해 생각했고 외모 모습에 대해 생각했고 그 다음에 참새 그 뜻 이름 뜻에 대해 생각했고 그 다음에 참새와 사람들이 공존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풀고 있죠. 썰을 풀고 있죠. 그리고 연결되는 게 목단이 이렇게 연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목단이는 우리 집 앞 논에 새를 보러 매일 오는 아랫마을 처녀다. 나는 웃는 목단이가 공주 같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 나보다 너 4살 손이라 누나라고 불러달라고 했지만 나는 굳이 목단이라고 부르고 누나라고 불러주지 아니했다. 그는 가끔 삶은 밤을 까서 나를 주곤 했다. 혼자서는 종일 심심한 까닭에 내가 날마다 와서 같이 놀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도 만일 지금 살아있다면 물론 할머니가 됐을 것이다. 폐가한 집을 가리켜 참새 한 마리 안아앉는 집이라고 한다. 자, 또 내용이 달라지고 있죠. 참새와 계속 연관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필자가 하고 있습니다. 또 참새만이 모이는 마을을 복마을이라고도 한다. 후덕스러운 말이요 있는 말이기도 하다. 자, 후덕스럽다, 덕이 많다는 얘기죠. 덕이 두텁다는 얘기입니다. 참새는 양지 바르고 잠풍한 곳을 택한 잠풍, 바람이 잔잔한 곳. 여러 집이 오미조를 모인 대촌을 택하고 나달이 풍족하고 방앗간에 있는 부유한 마을을 택하니 복지일 법도 하다. 풍족한 마을에서는 새한테도 각박하지가 않다. 언제인가 나는 어느 새 장수와 만난 적이 있었다. 조롱 안에는 그러니까 조롱이 이제 새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십자매, 인꼬, 문조, 카나리아, 기타 이름 모를 새들도 많았다. 나는 참새만 없네 하다가 즉시 뉘우쳤다. 실은 참새가 잡히지 아니해서 다행인 것을. 나는 어려서 조롱을 본 일이 없다. 시골서 새를 조롱에 넣어 기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제비는 찾아와서 논어를 읽어주고, 그 논어를 읽어준다는 게 제비 소리가 니지베베, 이게 꼭 논어 읽는 책 읽는 소리랑 비슷하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까치는 찾아와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고, 깨꼬리는 문 앞 보들가지로 오르내리며 머리 곱게 빗고 담배밭에 김 매러 가라라고 일깨워주고, 또한 참새는 한 집에 한 식구인데 조롱이 무엇이 필요하랴 서리법이죠. 뒷문을 열면 진달래 개나리가 창으로 들어오고 발을 걸으면 그 발은 여러분들 그 햇빛 가리개 블라인드 옛날 블라인드 생각하면 돼요. 발을 걷으면 복사꽃 살구꽃 가지각색 꽃이 철따라 날고 뜰 앞에 괴상한 바위에는 돌 이끼가 있음을 머금고 있다. 여기에 만일 꽃꽂이를 한다고 꽃가지를 꺾어 방 안에서 시들리고 돌을 방구석에 옮겨놓고 먼지를 앉혀 이끼를 말리고 또 새를 잡아 가둬놓고 그 비명을 향락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 악취며 살풍경이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자가. 그런데 이제는 이 참새도 씨가 져서 천연기념물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세상의 참새들조차 명맥을 보존할 수 없게 되었는가? 그동안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가? 생각하면 메마르고 삭막하고 윤기 없는 세상이다. 안타까워하고 있네요. 달 속에 돌멩이까지 캐내도록 악착같이 발전해가는 인간의 지혜가 위대하면 무한히 위대하지만 한편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한 마리의 참새나마 다시금 아쉽고 그립지 아니한가? 서리법. 연화봉에서 자 여기는 이제 소설 구운몽의 장면입니다. 연화봉에서 하계로 쫓겨난 양소유가 사바풍상, 사바 속세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속세를 사바라고 합니다. 사바풍상을 다 겪고 또 부귀공명을 한껏 누리다가 그러니까 이제 승려들, 고승들이 짓고 다니는 지팡이, 석장 짚은 노승이, 성진아 한마디에 황현대각은 갑작스럽게 큰 것을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옛 연화봉이 그리워 다시 연화봉으로 돌아갔다. 짹짹짹. 자, 그러면은 이 구운몽이 한 장면을 집어넣은 이유는 뭘까요? 바로 참새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소설 구운몽을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짹짹짹. 잠결에 스쳐간 참새 소리는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는 것인가?
날더러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가? 40년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 소리, 무슨 인연으로 40년 전의 옛 추억, 가버린 소년 시절 고향 풍경을 이 오밤중에 불러일으켜 놓고 어디로 자취를 감춘 것이냐? 잠결에 몽롱하던 두 눈은 이제 씻은 듯 깨끗하다. 나는 문득 일어나 불을 피워 차를 다리며 고요히 책상머리에 앉는다.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뭐 시간 하룻밤의 어떤 사색이 되겠죠. 그래서 새벽 3시에 참새 소리 짹짹짹 듣고 깨서 아침자로 깼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념들, 생각들을 나열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상 모으기. 이 작품을 감상하고 참새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참새 이미지가 나와 있고 참새라 불리는 까닭,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참꽃이 있었죠? 그래서 이 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참새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참새를 대하는 우리 민족의 태도는 공존이죠. 참새를 쫓는 것이 아니라 참새를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참새와 관련된 어린 시절의 추억 뭐가 있었나요? 목단이. 네, 이렇게 연상이 되고 있네요. 2번 필요 없고, 참새의 현실에 대해 오늘날 소설한 부분, 참새가 씨가 진다 라는 말이 있었죠. 씨가 져서 보기 힘들다. 뭐 작가 태도는 당연히 부정적이죠. 참새마저도 없어지는 상마르고 메마른 세태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수필은 그냥 쭉쭉 읽어가면서 이 화자가 생각하는 것이 뭐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느낌과 감정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참새 마치도록 하고요. 더 질문할 거리 만들어 오시고요. 본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